계속해서 대뇌 세레브럼 엔세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읽어보면 뇌의 상방에 위치하는 넓은 부분으로서 좌우의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대뇌 방구가 합쳐져서 생긴 부위다 라고 되어 있고, 대뇌는 부위에 따라서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는 세레브럴 콜텍스랑 그 다음에 세레브럴 미달라, 대뇌 수질. 자, 앞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콜텍스하고 메달라인데, 콜텍스에는 당연히 너브셀 바디가 주로 들어있는 거고, 미달라에는 너브셀 파이버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뇌 핵, 세레브럴 뉴클라이, 세레브럴 뉴클라이는 피질이 아닌 곳에서 있는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외에 림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연계 혹은 둘레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뇌는 신경세포 집단인 그레이 매터의 세레브럴 콜텍스, 대뇌 피질이나 베이절 갱글리아, 그리고 기저핵. 네, 베이절 갱글리아는 베이절 뉴클라이랑 같은 뜻인데요. 기저핵과 그다음에 신경 섬유에 집단인 화이트 매터, 즉 너브 파이버들로 있는 신경 섬유로 구성이 된다라고. 네, 대뇌를 섹션해 봤을 때 그 섹션하는 곳에서 보면은 어둡게 보이는 곳이 그레이 매터가 되겠고, 희게 보이는 곳이 화이트 매터가 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대뇌 피질 해서 세레브럴 콜텍스는 대뇌 반구의 바깥쪽의 얇은 층으로서 일명 회백질 그레이 매터라고 한다. 대뇌 피질의 표면에는 자이러스가 있으며 이들은 썰커스 혹은 피셔로 나눠집니다. 이들 주름들은 대뇌 반구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레브럴 런지튜디널 피셔라고 하는 대뇌 세로 틈새는 대뇌 반구를 좌우 세로로 나눈다. 자, 이것은 대뇌의 양쪽에 있는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좌우로 나누는 큰 피셔가 됩니다. 대뇌 세로 틈새. 대뇌 피지를 표면은 부위에 따라서 몇 개의 로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브는 총 4개, 프론탈, 템포럴, 아시피탈, 프라이탈 로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대뇌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왼쪽에 있는 컬러 그림을 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프론탈 폴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네, 입이 여기 있고요. 네. 뒤쪽에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네, 차라리 머리카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프론탈 폴이고, 반대편에 있는 뒤통수 쪽에 있는 것이 오시피탈 폴입니다. 오시피탈 폴, 아시피탈 폴이 되었고, 여기 이 대뇌의 이제 이 대뇌는 그러면 오른쪽 뇌가 되나요? 왼쪽 뇌가 되나요? 네, 그림상 보면은 오른쪽 뇌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뇌에서 봤을 때 중요한 썰커스 혹은 피셔가 있습니다. 이건 썰커스라고 불러도 되고 피셔라고 불러도 되는데, 우선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서커스가 바로 이 서커스입니다. 네, 센트럴 서커스라고 불리는 서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터럴 서커스 혹은 레터럴 피셔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라이토 오시피탈 서커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조금 보입니다. 이쪽에. 네, 이거는 이렇게 센트럴 서커스처럼 쭉 내려오진 않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살짝 들어가 있는 나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프리 아시피탈 서커스라고 해서 어시피탈 폴이 있는 쪽에 살짝 앞쪽 부분에 있는 곳이 되겠죠. 이렇게 생겨 있는 큰 4개의 서커스 같은 부위가 있고, 이 서커스에 따라서 퍼라이어터 어시피탈 서커스랑 프리 어시피탈 나치를 연결한 선의 뒷부분을 아시피탈 러브라고 부르고, 그림에서는 금색 비슷하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색깔을 이렇게 꼭 칠했지만, 네, 이 레터럴 피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따라서 위쪽에는 프론탈 로브랑 포라이탈 로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것이 프론탈 로브이고요. 퍼라이탈 로브는 뒤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센트럴 서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피셔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템포랄 로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대뇌의 발생의 방향 자체가 대뇌의 발생 방향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돌아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브레인스템에 주로 이제 판스 같은 부분이 이렇게 붙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셨던
두 개 내의 그 두 개죠. 크레니얼 베이스를 보면 크레니얼 파사가 있는데 크레니얼 파사가 세 개가 있죠. 어떻게 있었나요? 네, 이쪽 프론탈 포를 받치고 있는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미들 크레니얼 파사,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파사로 나눠졌었던 것이 대충 기억이 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책을 읽어갑니다. 센트럴 서커스 중심구 고랑은 센트럴 런지튜드널 피셔의 중간에서 이제 센트럴 런지튜드널 피셔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지탈로 보이는 피셔가 되겠죠. 그 피셔의 중간에서 외측으로 뻗치며 이 중간에서 외측으로 레터럴 쪽으로 양쪽으로 뻗치며 프론탈 로브는 센트럴 서커스의 전방에 있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전방에 있고 후방에는 퍼라이탈 로브가 있는 거죠. 레터럴 서커스 외측구는 프론탈 로브의 아래 모서리를 경계에 짓는다. 자, 프론탈 로브의 아래 모서리 쪽에 레터럴 서커스가 있어서 프론탈 로브를 이렇게 경계를 짓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레터럴 서커스의 아래쪽에는 템포럴 로브가 있고 템포럴 로브를 젖혀보면 인슐라가 보인다. 인슐라는 도 혹은 섬이란 뜻인데 자, 여기에 있는 템포럴 로브랑 프론탈 로브의 아래 사이에 있는 레터럴 서커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보면 그 속에 다시 인슐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퍼라이탈 로브는 센트럴 서커스와 퍼라이터 아시피탈 서커스 사이에 있으며 퍼라이터 아시피탈 서커스의 뒤쪽 부분은 아시피탈 로브를 이룬다. 자, 퍼라이탈 로브는 센트럴 서커스와 퍼라이터 아시피탈 서커스, 때때로는 퍼라이터 아시피탈 피셔라고도 부릅니다. 네, 요거의 사이에 위치하고 요 뒷부분에는 아시피탈 로브라고 한다는 것이죠. 대뇌피질은 센트럴 서커스에 의해서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으로 나눈다. 뒤쪽에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자, 이쪽 지금 그림 제가 별표를 친 그림의 위에 부분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는 좌우가 서로 바뀌어서 이쪽이 프론탈이죠. 이쪽이 프론탈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센트럴 서커스를 찾아보면 센트럴 서커스가 바로 요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센트럴 서커스 부분이죠. 뭐 이거 사람에 따라서 주름의 주름진 정도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도식에서는 일자로 그려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에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여기는 안테리어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레이 어나토미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입니다. 자이러스의 복수형은 자이라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것이 뒤쪽에 있는 거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되는 것이죠.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의 반대말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인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이러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경우에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는 그 바로 표면이 프라이머리 모터 코르텍스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모터 코르텍스를 형성해서 이 부분이 우리의 운동을 결정하는 의식적인 운동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1차 운동 영역에 자극이 가게 되면은 말단 골격근과 사지 근육의 국소적인 수축을 일으키게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킬 수가 있죠. 반면 센트럴 서커스 뒤에 있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중심 후회, 중심 D이랑은 그 표면이 1차 감각 영역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기도 하죠. 그죠?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대뇌피질의 감각과 운동 영역은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거나 운동 반응을 조절하는 연합 영역 어소시에이션 에리아에 연결이 되고 이들 영역에 대한 손상은 감각의 인지나 운동 수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람이 감각 정보를 이해하거나 혹은 협조된 반응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프론탈 로브, 프라이탈 로브, 템포럴 로브 그리고 아시피탈 로브로 정의가 되는 이런 로브들에 있는 자이러스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이러스의 이름을 잠깐 알아보도록. 네, 계속해서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지워놓고 어떤 자이러스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교재에 나와 있는 자이러스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에 나와 있는 자이러스들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위아래에서 위 그림은 이제 좌측 대뇌의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바깥에서 본 측면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좌측 대뇌를 미드 세지탈 섹션을 해서 그 내부를 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의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죠? 이쪽이 정면이고, 즉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부교재에 나와 있는 자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 자이러스들을 이 그림에서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약간 그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이러스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자이러스들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벌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센트럴 서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뭘로 나누나요? 앞쪽에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지금 제가 붉은색 빗금을 치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랑 뒤쪽에는 주로 센서리 쪽을 담당하게 되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이 지금 프론탈 로브이죠. 이 프론탈 로브에는 가로로 두 개의 한쪽 편당 두 개의 서커스가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수피리어 프론탈 서커스라고 부르고 아래의 것을 인피리어 프론탈 서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superior frontal sulcus, 그 다음에 inferior frontal sulcus가 생깁니다. 두 개의 선을 통해서 세 개의 자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이러스의 이름을 분홍색으로 써보면 위에 있는 것이 superior frontal 자이러스가 되겠고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것은 미들, 역시 프론탈 자이러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입니다. 이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V자 모양의 얕은 피셔에 의해서 나누게 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라이앵귤라 파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라틴어 계열로 하게 되면 팔스 트라이앵귤라리스가 됩니다. 그보다 앞쪽에 있는 지금 제가 X 표시를 한 이 부분은 팔스 오비탈리스가 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 제가 별표 X 표시를 3개 한 곳이 팔스 오퍼큘라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부교재에 나와 있는 자이러스 렉터스랑 오비탈 자이러스는 실제로는 외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랫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눈을 아래쪽에 이렇게 뜨고 여기를 보았을 때 보이는 두 개의 자이러스가 자이러스 렉터스, 영어로 하면은 스트레이트 자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자이러스, 약간 냄새 맡는 쪽이랑 관계되어 있는 곳인데 그 자이러스가 보이게 됩니다. 자, 한편 이 프론탈 로브를 내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센트럴 서커스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 센트럴 서커스가 여기 정도에 대충 있다고 하면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뭐 요렇게까지가 요렇게까지가 전반적으로
그 프론탈 로브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측의 프론탈 로브로 보이는 거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있는 파라센트럴 로뷸의 전체는 아니고 뒤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라센트럴 로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미디얼 프론탈 자이러스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실제로는 수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의 미디얼 포션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윗그림에 있는 이 부분 수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가 안쪽까지 말려 들어가서 상당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자이러스이죠. 이 자이러스의 미디얼 포션 혹은 미디얼 파트가 되는 것인데 때때로 이것을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얼 프론탈 자이러스라고도 부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수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프론탈 로브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센트럴 로뷸의 일부와 수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의 미디얼 파트 부분이 프론탈 로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라이탈 로브를 보겠습니다. 파라이탈 로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그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파라이탈 로브의 중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서커스가 있습니다. 이 서커스의 이름을 인트라 파라이탈 서커스라고 부르는 거죠. 서커스가 하나니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별표를 친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이 별표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superior parietal 러뷸이 되겠습니다. 러뷸은 자이러스에 비해서는 더 두껍고 살짝 짧은 듯한 느낌, 어떤 리전 같은 역할을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inferior parietal 러뷸이 되겠죠. 이 inferior parietal 러뷸 안에 다시 이 부분을 수프라 마르지널 자이러스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부분을 앵귤라 자이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측에는 뭐가 있는지 보시면 내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약간의 파라센트럴 라뷸과 그 다음 프리큐네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큐네이어스는 어시피탈 로브에 있는 큐네이어스의 앞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로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경계는 포라이토 오시피탈 서커스 혹은 피셔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템포럴 로브 보겠습니다. 템포럴 로브에는 중요한 서커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위에 있는 것이 superior temporal sulcus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inferior가 아니라 middle temporal sulcus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측에서 보았을 때 내측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미드 세지탈 섹션의 내측에서 보실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는 사실은 브레인스템이 달려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멀어지는 더 레터럴 사이드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개의 서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서커스는 superior temporal gyrus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middle temporal gyrus,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inferior temporal gyrus입니다. 그런데 이 inferior temporal gyrus는 마치 superior frontal gyrus에서처럼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반대편, 즉 내측까지 이렇게 돌아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레이 어나토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는 이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내부의 inferior temporal sulcus가 내 측면에 보인다는 식으로 서커스가 보인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교과서에서는 이 미들 템포럴 서커스라는 것 자체의 존재가 없고 이것을 인피리어 템포럴 서커스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 있는 이 선을 아시피토 템포럴 서커스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시피토 템포럴 서커스의 윗부분에 있는 것이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퓨지폼 자이러스는 요 부분이죠. 즉 아시피토 템포럴 서커스나 혹은 그레이 어나토미 옛날 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피리어 템포럴 서커스의 상부에 위치한, 상부이면서 내측 더 미디얼 쪽에 위치한 부분을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썼는데, 이 퓨지폼 자이러스는 다른 말로 레터럴 아시피토 템포럴 자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퓨지폼 자이러스의 내부에 보일 듯 말 듯한 게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을 미디얼 포션의 미디얼 퓨지폼 자이러스랑 레터럴 퓨지폼 자이러스, 당연히 더 위쪽으로 갈수록 미디얼이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레터럴 텐데 레터럴과 미디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어시피탈 로브에 나오는 링구얼 자이러스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어시피탈 로브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링구얼 자이러스를 미디얼 아시피토 템포랄 자이러스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 내측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변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부교재의 그냥 방향을 따라서 간다고 하자면 그 내측면에 보면은 미디얼 어시피토 템포럴 자이러스랑 레터럴 어시피토 템포럴 자이러스가 있는데요. 요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퓨지폼 자이러스 자체의 위아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엉커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히포캠팔 자이러스가 퓨지폼 자이러스 위에 콜레터럴 피셔라고 하는 명확한 피셔로, 비교적 명확한 피셔로 나눠져서 히포캠팔 자이러스가 있는데, 히포캠팔 자이러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히포캠퍼스의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라 히포캠팔 자이러스랑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템포럴 로브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외측면에서 볼 때는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가 보이고, 내측면에는 미디얼 오시피털 템포럴 자이러스, 레터럴 오시피털 템포럴 자이러스인데, 레터럴 오시피털 템포럴 자이러스가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일반적으로 명명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책에 따라서는 미디얼과 레터럴을 합친 것을 퓨지폼
자이러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미디얼 어시피터 템포럴 자이러스는 따로 링구알 자이러스 뒤쪽에 있는 아시피탈 로브에 있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조금 혼선이 있으니 그냥 책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그림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히포캠팔 자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페라히포캠팔 자이러스랑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시피탈 로브의 측면에 외측면에서는 레터럴 어시피탈 자이러스랑 그 다음에 내측면에서는 큐네이어스라고 하는 큐네이어스, 그리고 링구알 자이러스 이 부분 다시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면 큐네이어스하고 황토색의 그 링구알 자이러스가 있고, 이 링구알 자이러스랑 큐네이어스를 가르는 이 서커스 이름은 중요한데 캘코라인 서커스가 되겠습니다. 캘코라인 펑셔널 로컬리제이션, 기능 국제 혹은 펑셔널 에리아. 네, 여기에서는 브로드만 에리아, 유명한 브로드만 에리아를 다루게 됩니다. 대뇌 피질은 부위에 따라서 곡소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브로드만은 대뇌 피질 구역, 코티컬 에리아를 총 47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뇌의 기능은 흔히 브로드만의 피질 구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 센서리 에리아 하면 에리어 312라고 해서 센서리 에리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센트럴 서커스의 뒷부분인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와 있는 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부분이 에리어 312가 되겠고요. 스파이널 코드와 브레인스템을 지나서 살라무스를 거쳐서 오는 피부 감각과 고유 감각을 받는 구역으로서 일명 제1차 감각 구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반대로 색깔은 앞이랑 조금 반대가 된 셈인데요. 운동 에리아, 모터 에리아는 에리아 4, 4 모터 에리아가 되겠고, 센트럴 서커스의 앞부분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 있고, 수위 운동, 월런터리 무브먼트와 관계되는 피라미달 시스템, 추체계에 속하고, 자, 이런 단어들은 뒤쪽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브레인스템 및 스파이널 코드를 내려가서 중간 신경원을 거쳐 운동 신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위의 운동 교육에서 나가는 피라미달 트랙 추체로는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반대 부위의 신체를 즉 좌우가 교차를 해서 좌뇌에서 오른쪽에 있는 팔다리의 운동을 관장하고, 반대로 우뇌에서 왼쪽에 있는 팔다리의 운동을 관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리어 6 부분이 나오는데요. 에리어 6 부분은 여기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프리모터 에리아라고 해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 에리어 4와는 다르게 불수위 운동, 인발룬터리 무브먼트로 관련되는 중추이고,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추체 외록에 속하게 되고, 복잡한 운동을 통합하는 구역으로서 이곳이 손상되면 에이팍시아 실행증이나 글자를 잘 쓸 수 없는 코어디네이션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에이그라피아 실서증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식의 구분이 아래쪽에 아래 구역은 실습 시간에 각자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후수 과목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보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 새로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밝혀진 것들이 제법 있어서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딱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 세레브럼의 설명 중에 간단한 마지막 설명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콜티컬 호문클루스라고 불립니다. 이 호문클루스라는 것은 원래 뜻은 작은 모양의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작은 모양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감각 쪽이죠. 감각 쪽에서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 있는 그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이 프론탈 섹션의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어디 부분이 어디를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부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걸 좀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바꾼 형태이고요. 보시면 이제 얼굴이나 손 같은 부위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미세한 감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얼굴이랑 관계되어 있는 아간명 영역이랑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이쪽 부분에서 파링스, 텅, 티스, 검조, 아이, 노즈, 페이스 등이 이런 부분 측면 퍼라이탈 포울 쪽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교재 아래쪽에 나와 있는 프리센트럴 자이레스에 있는 운동 중추도 나와 있는데 운동 중추도 실제로는 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브레인 중에서 세레브럼 대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대뇌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베이젤 갱글리아, 베이젤 갱글리아라는 사실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해서 베이젤 누클라이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끝나고 나서 배우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대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대뇌 부분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